네, 지금은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대현 작가의 피에로들의 집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국사학과 1학번 신현우 김혜선입니다. 네, 저희는 윤대현 작가의 장편 소설인 피에로들의 집에 대해서 이 작품에 드러난 상징성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머릿말 피에로들의 집에 대한 작품 개요, 인물, 배경,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발표를 하게 되고, 다음에 이제 피에로들의 집에 관하여 상징성, 후평, 그리고 매진말은 김혜선 학우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머릿말입니다. 이 피에로들의 집은 윤대영 작가가 11년 만에 세상에 내어놓은 장편 소설입니다. 작가 윤대영은 제1의 김유정 문학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진 작가이고요. 이 기사를 보시면 뭐 서로 돕는 난민 이야기, 새로운 유대 실험, 작품 속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사건, 노래에서 자녀과 세태를 아프게 짚어낸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듯 현대의 도시 난민들을 소설의 인물들로 표현하고 작가가 현대의 기성세대로서 느끼는 감정을 소설에 표현하였습니다. 이 피에로들의 집은 현대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맞물려 파생되는 문제들을 적절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문제들을 시사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표현하여 읽는 일들의 불쾌함을 느껴지지 않도록 여러 상징성들을 지닌 표현들을 빌어 읽는 이들로 하여금 깊고 폭넓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다양하게 사용된 상징적인 표현들과 글을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피에로들의 집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 아몬드 하우스는 피에로들의 집의 실질적인 이름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1층에는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이 아몬드 하우스의 주인인 마마 남희정이 살고 있고, 그의 조카인 현주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3층에는 이제 먼저 입주하고 있던 윤태와 정민이가 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4층에는 이제 뒤늦게 입주하게 되는 명우와 윤정이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품 개요 중 인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마에 대한 설명인데, 이 마마는 남희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로서 마산 출신의 아몬드 하우스의 이들을 이어주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풍족한 유년기를 지냈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정치에 대한 야망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고등학생 시절에 아버지의 두 집 살림과 이복 동생의 존재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돼서 서울에 있는 법대에 대학을 가고 거기서 이제 선배와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이제 대학 생활도 즐기게 되는데, 계속된 고시의 실패와 남자친구의 투옥. 이 투옥이라는 것은 그 당시가 1970년대 유신체제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발 운동을 벌이다가 투옥이 되는데, 그로 인해 이 남자친구의 옥 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제 아버지의 억압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남편이 이제 사업에 실패하게 돼서 빚감이 안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서울로 상경하여 사첩에 매진해서 그 돈을 많이 벌지만 이후에 이것이 좀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돈을 기부하게 되고 건물 한 채만 남기는데, 그러던 와중에 현주의 만남을 통해서 아몬드 나무 하우스라는 이름을 짓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망을 하고요. 네, 다음은 명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호는 이제 소설에서 나로 이제 표현이 돼서 소설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데, 이 명호는 영국 연출가 출신으로서 이 아무드나무 하우스의 집사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연극 연출가로 활약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연극 전문 배우였던 나니와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데, 연애를 하다가 이 나니가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그 여자친구가 잠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패닉 상태를 이어가다가 누드 연극을 연출하게 되지만 이게 너무 선정성이 짙어서 연극계에서 퇴출이 되고 그로 인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제 인간관계와 일자리가 소실되고 알코올 중독과 개인 기피증이라는 병까지 얻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마마의 만남을 통해 아무드나무 하우스에 입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1층에 있던 북카페를 운영하게 되면서 점차 이제 알코올 중독, 개인 기피증을 좀 벗어나고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여자친구였던 와니와 완벽한 이별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아무드나무 하우스의 다른 입주자들과 새로운 의미의 가족이 구성원이 됩니다. 네, 다음 현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현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이정, 이 마마라 부르는 사람의 조카이자 이 남이정의 전 남편의 혼외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 현주는 알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현주는 남이정의 배다른 동생과 그 전 남편, 남이정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온 인물이고, 그러나 그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출생의 비밀을 알고자 마마를 찾아오게 되면서 이제 아무드나무 하우스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윤정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윤정이라는 인물은 30대 후반으로 국어교사 출신이고, 이 아무드나무 하우스의 이들을 이끌어주는 첫째 딸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인데요. 그녀는 이제 10살 무렵 아버지가 이제 장교 출신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미군 부대 주변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0살 무렵에 어머니가 미군 장교와 바람을 피웠다고 성폭행을 당했다 등의 불명예스러운 소문과 함께 사망하게 되고, 이제 외할머니와 자매가 이제 외할머니랑 같이 살게 되는데, 중학생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힘에 이제 윤정은 혼자 12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 흑배를 걸고 지하철집에서 시중을 드는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살에 조금 일찍 결혼을 하지만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바로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1년간 떠돌면서 여행 사진 작가가 되어 한국에 돌아오면서 아무드나무 하우스에 입주를 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또다시 명호와 같이 새로운 가정의 구성원가 됩니다. 네, 다음 윤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윤태라는 학생은 대학생인데 이 전 여자친구의 자살로 인한 상실감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제 정민이가 이제 좀 다음에 등장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의 가정교사로 아몬드나무 하우스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나무 하우스에 먼저 입주하고 있던 이 상이라는 여자와 연애를 하지만, 이 상이라는 인물이 이제 원래 유치원 교사인데, 그녀가 이제 이 김윤태라는 대학생과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좀 밤에 그 아무드나무 하우스 주변에 이제 공사장이 있는데, 거기서 술 취한 남성들에게 집단 윤관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여자는 그 후유증으로 그 자신의 방에서 자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모드 나우하우스의 다른 인물들과 이제 조금씩 유대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순차적으로 회복을 하고 지금 소설의 현재는 군인대를 앞두었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서 이제 그의 방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을 정리를 하지만 결국 아모드 나우하우스를 다시 돌아간 집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다음은 정민입니다. 이 정민이는 마마의 원 친척의 아들입니다.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항목증을 겪는 인물인데 이 정민이는 유년기 시절에 여름휴가 때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겪어서 어머니가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그 후에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이 시작되는데 이 어머니가 목소리를 잃으셨기 때문에 이 정민이는 어머니가 폭력을 당하시는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후에 중학생이 돼서야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뒤늦게 이제 신고를 하지만 어머니는 정민이를 말리면서 그 신고를 부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마에게 정민이의 어머니는 이 마마 남희정이라는 인물에게 정민이를 의탁하게 되고 한 달 뒤에 이제 어머니는 자살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정민이는 목소리를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는데 안 하게 되는 한목증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민이 또한 아모드 나우하우스의 인물들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니는 이 명호의 전 여자친구로 어린 한계에서 도피한 인물인데 이제 영국 배우 출신이어서 영국에만 하길 원해서 영국에만 몰두를 하다가 이제 좀 연기를 잘한다는 게 소문 퍼져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사에서 계속 연예계로 같이 하자고 권유가 들어오지만 모두 거절하게 되는데 이 난이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했고 그걸로 인해 연예계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려하고 추악한 연예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 오피스텔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서 이제 좀 힘든 상황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친구인 명우에게 함께 떠날 것을 이제 권유도 해보지만 결국 혼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해외로 이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다음은 한보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보라는 나니의 친구이자 지인인데 이 현실에 순응하며 자신에게 환멸감을 느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명우에게 나니를 대변하는 인물인데 이 나니와는 다르게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임과 동시에 스스로와 사회의 환멸을 느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니와 같이 연극 배우를 하다가 이제 나니의 소개로 이 한보라라는 인물도 같이 이제 연예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속사와 이제 계약을 했고 똑같이 이제 그런 오피스텔에 드나들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 한보라는 인물은 현실에 수긍합니다. 그런 자신과 이 사회에게 환멸감을 느끼는 인물이고요. 이 나니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이 나니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면서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언급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작품 내용 중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이 스크린의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시 보시면 이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작품 속의 인물들이 지내게 되는 이 아모드 나우하우스의 위치는 서울시에 있는 성북동입니다. 이 성북동은 작품의 전체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가가 직접 선택하고 소설을 쓰기 위해 몇 차례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성북동에는 주인공이 명우의 연극 배우 시절에 활동 무대였던 이 해와 대학로가 위치해 있고 마마가 입원하고 끝내 이제 임종을 하게 되는 이 서울대학병원이라는 지명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학병원과
이제 봉나들이를 나중에 또 명호가 가게 되는데 집사인 명호가 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창경봉으로 봉나들이를 갑니다. 이렇듯 이 공감적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북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이 소설의 지필에 들어가기 전에 도표를 그려가면서 등장인물들의 등성과 그 연결성을 엄두에 두고 거기에 맞게 공간을 배치한 것입니다. 네, 다음은 작품 개요 중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설 1장부터 20장까지 그냥 소제목으로 1부터 20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1부터 4까지는 이제 나라는 사람이 이 명우를 소개하는 과정이고 그 중에 나온 작품 중에 이 에드워드 호퍼 밤새난 사람들이라는 그 누드 연극이 바로 이거를 모티브로 하는 이 누드 연극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극에서 몰라이 퇴출이 되고요. 이 장에서는 그런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아가다 이 노파인 마마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몬드 나머스의 입주를 권유받게 되어 입주를 하게 되고 다른 입주자들과의 만남을 이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는 그 명호의 전 여자친구의 난이에 대한 설명, 사건, 그리고 헤어짐이 이어지고 6장은 그 아몬드 나머스는 매주 마지막 토요일에 이제 정기적인 모임을 가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좀 입주자들만의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선으로 암시하는 이 바흐의 사랑받으라는 이 곡이 조금 격정적이고 좀 웅장한 노래인데 이제 거기서 좀 트러블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복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주와 명호는 제주도로 이제 떠나서 현주의 과거를 듣게 되고 또 나중에 대화를 통해서 마마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9장부터는 이제 그 윤태의 여자친구였던 이 상희가 그런 사건을 당한 게 이제 그 명호가 상희가 살던 방에 살게 되는데 명호가 지내면서 조금 으스스한 분위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윤태가 이제 상희가 그렇게 되는 것을 거기 당 현장을 윤태가 이제 계속 매일매일 가보는데 이 명호도 꿈에서 깨서 이 당 현장에 가보니까 윤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 윤태가 매일 밤마다 그 현장에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마는 좀 아팠다가 또 퇴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10장에서 10장까지 쭉 내용이 됩니다. 물어보아서 뭐 나들이를 가서 이제 좀 알게 되고 이제 대신 자신의 현주가 자신의 부친에 대해서 이제 대신 물어봐 달라고 하고 이제 또 윤태가 또 사건을 일으켜서 거기에 대해서 명호가 이제 다시 같이 가지고 또 그러던 와중에 윤정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윤태와의 대화를 통해 이 윤태 자신이 이 전체 심각하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명호는 윤정을 계속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고요. 네, 13부터 20번까지는 이제 윤정이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동남아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호가 윤정의 과거를 알게 되고 두 사람이 발전하면서 이제 마마의 생일상에 이제 윤정과 명호가 같이 요리를 하면서 사이가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한보라라는 인물에게 이제 인물이 명호에게 알려줍니다. 나니가 지금 프랑스에서 주리안의 이름으로 생활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전화를 하게 되고 이제 16장부터 17장까지는 명호가 마마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뭐 윤정이라는 인물을 알려주고 현주라는 인물은 계속 이 사건을 알고 싶어 하지만 마마는 끝내 알려주지 않습니다. 18부터 20번까지는 결국 이제 마마는 임종을 하게 되고
약간의 이 렐링 연말이라는 것이 이제 현주가 과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마마가 알려주었는지 안 알려주었는지에 대한 렐링 연말의 이름을 알면서 이제 그 다른 입주자들은 다시 아몬드 하우스로 돌아와서 유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김혜성 학우가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삐에로들의 집에 관하여 대해서 발표하게 될 김혜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에로들의 집에는 읽고 난 후 진하게 여운을 남길 수 있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곤 하는데요. 이런 것은 사뭇 이해할 수 없는 연출도 이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지극히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부분들을 단편적으로나마 호평과 호평으로 곁들여서 오늘 발표를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작품 속에 나타나는 상징성들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보면서 작가가 과연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였는지 그런 것들도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된 배경이 되는 곳이 제목에서 삐에로들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바로 집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고흐의 작품인 꽃핀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이 작품을 표현을 이용해서 바로 이 아몬드 나무 하우스의 상징을 표현하고자 하는데요. 그중 이 아몬드 나무 하우스라는 명칭에는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몬드 나무의 꽃말인 희망입니다. 그러면 이 아몬드 나무 하우스라고 하는 집의 이름은 고흐의 작품인 꽃핀 아몬드 나무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그 의미는 각박한 현실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이들의 생활 공간으로 완벽한 명칭이라고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아몬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몬드 나무는 고대 중동 지역에서 배고픈 나그네를 위해서 아몬드나 무화과를 가로수로 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부족하고 힘든 이들을 위해 베풀어지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와 함께 등장인물들이 아몬드나무 하우스에서 부족함을 채워가고 있구나를 우리는 그런 의미들을 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아몬드는 보통 성숙할수록 과육이 많은 다른 열매들과 비교해서 살펴보았을 때 아몬드 나무는 성숙할수록 과실이 적은 것이 그 의미로 살펴보았을 때 가진 것은 없지만 그들 인물들이 하여금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과 빗대어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작품 속 나니가 머무르는 장소의 집 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극 중에서는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언급 없이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인식하도록 그렇게 전개를 깔아놓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분에서는 작품 속에서 그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불화의 대사에 언급되는 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의 명칭과 같은 대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니가 머무는 장소로 등장을 하게 되는 이 파란 대문집은 과연 어떤 상징성을 가질 수 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파란색은 우울하고 침울한 의미의 희망의 의미가 공존하는 상징체로 현실의 의무람으로 인해서 나니가 도피한 도피처의 명칭이 파란 대문 집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나니의 현재의 의미와 그리고 희망을 바라는 미래에 대한 동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그 상징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에로들의 집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발표를 준비하는 저희 조원들조차도 저희도 독자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로들의 집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책의 소개에서 등장한 것과 같이 도시 난민으로 지칭할 수 있는 이 등장인물들이 새로운 가정을 구성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들이 소설이다 보니까 가볍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책을 완벽히 읽고 난 독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묵직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취미로 소설을 읽게 되는데 저희가 읽게 되는 이 피에로들의 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한다던가 이 내용에서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소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PPT에 지금 나와 있는 대사를 여러분들이 함께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발로 찾아간 병원에서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나서 그는 필사적으로 술을 떨쳐내려 했으나 그럼에도 밤에는 기어이 마셔야만 잠이라도 잘 수 있었다라고 주인공 명우의 대사가 나옵니다. 그럼 주인공이면 나라고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왜 그라고 표현을 했을까에 저희는 관심을 두고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마치 제3자가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나에서 그를 스스로 바꾸어 칭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표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는 독자는 저희들은 김명우가 자신의 과거를 자신으로부터 분리하고 싶어하는 것을 조금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의 대사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설의 중심축으로 볼 수 있는 마마는 기성세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독자인 저희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소설의 배경을 상상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침몰 중인 배에 탑승한 채 질식해 가는 악몽을 꾼다 라고 하며 윤태는 명호에게 자신의 꿈의 이야기를 덤덤히 말을 하곤 하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그 대사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어둡고 거대한 공간입니다. 공기 잇따른 철판을 두드리는 만치 소리 같은 게 들려오기도 해요. 처음에는 저 혼자만 그곳에 갇혀 있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대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각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마 장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윽고 배가 완전히 기울여 바닷물이 목까지 차올라 익사할 거라는 공포에 사로잡히죠. 어디선가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와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지만 구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마침내 알게 되죠. 배는 이미 물속으로 깊게 가라앉는 중이니까요. 그렇게 숨이 끊어지려는 찰나 잠에서 깨어나곤 해요라고 이러한 대사들이 작품 속에는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살펴보았을 때 이 현실에서 일어났던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작가는 작품 속에서 등장을 표현을 하고자 간접적으로나마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서도요. 그리고 이 대사를 통해서 들려오지만 구출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는 작가가 느끼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래서 희망 없는 현실을 표현하고자 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잠에서 깨어나곤 해요 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람을 담긴 희망적인 표현이라고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지금은 이제 소설 속에서 전개되는 부분 중에서 장면 17 장면의 시작인데요. 그때 건 나는 마마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데 남희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대사가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남희정이라고 하는 이 마마의 실제 이름이
작품 속에 실제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녀를 마마라고만 지칭을 하고 있죠. 그러면 왜 그렇게 지칭을 했는지 보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등장인물이었던 이 남희정의 이름이 소설의 17장까지 진행될 때까지는 단순히 마마라는 명칭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는 그 전에는 그 작품 속에서 이 마마가 아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몬드 나무 하우스에서 그녀가 받아들이게 되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마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쓰이지 않고 남희정이라고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책을 읽는 독자로서 조금 긍정적으로 이 부분이 좋았다라고 바라보았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이해가 가지 않고 조금은 어쩌면 감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설에는 독자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열렸다고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미흡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몇몇 등장하고 합니다. 마마라는 인물과 명호의 상관관계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는 소설에서 원하는 등장인물로서 즉 도시 난민으로서의 면모는 갖추고 있었지만 마마가 그를 아몬드 나무 하우스에서 초대하게 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 3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명호를 과연 그 아몬드 하우스에 입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사실 조금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현실성을 추구하고 있는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에 전체적인 분위기와 혈연 혹은 그 어떤 인간관계라고 할 수 없는 이 인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동거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지금 살펴볼 내용인데요. 가장 등장이 의아했던 인물은 여러분들이 앞서서 각 등장인물들에서 조금 기억을 하신다면 바로 이 윤태의 여자친구이자 이미 사망한 이후로 등장하는 상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면서 일을 하고 있던 인물로 딱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도시 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각자 아픔을 겪은 이들이 모인 아몬드 나무 하우스에 입주한 후에 오히려 윤간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읽는 독자로 하여금 조금은 불편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은 윤태가 꿈속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상희와 나누게 된 대화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밤에 나는 기이한 꿈을 꿨다. 여자는 너가 왔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고